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눈을 통해 사람의 뇌와 전신을 들여다보는 신경안과 의사 신현진입니다. 다양한 전신 질환과 눈과 뇌의 연관성을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수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연말 되시니까 약속도 많고 저도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모임은 갔다가 늦게 들어오시고 생활 패턴도 좀 깨질 수 있는데요. 오늘 과연 그렇다면 수면이 우리 또 눈과 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두 개가 서로 관련이 있을까요? 한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잠이 부족한 당신의 눈 건강은 안녕하신지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잠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잠을 줄여서 뭐 남는 시간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줄여가지고 뭐 논문을 쓰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 들어서 저도 이 잠을 줄이고 과연 논문을 더 쓰는 게 정말 생산적일까라는 의미를 좀 찾게 되었고요. 논문을 많이 문헌조사 하다 보니까 잠은 충분히 자고 남는 시간에 좀 더 집중적으로 써서 일을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고 수면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시고 좀 더 많은 지식을 통해서 나한테 적당한 수면이 몇 시간인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면은 단순히 이제 눈을 감고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멍하니 있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수면은 우리의 눈과 뇌의 여러 대사 활동이 재생이 이루어지는 그런 필수적인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수면이 없이 우리의 눈과 몸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사실 되게 건강해요. 건강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제가 항상 주변에서 물어봐요. 야, 너 아내한테 뭘 좋은 거 먹이냐 그러는데 저희 아내 보면은 한 가지 딱 있더라고요. 잠을 많이 잡니다. 잠을. 그래서 제가 맨날 아내한테 당신의 보약은 잠이야 잠 막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면 장애가 있는데요. 수면을 잘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수면 과다증, 그러니까 수면을 적정 시간인데 그 넘어서 많이 자는 것도 리듬을 깨뜨리는 거죠. 그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수면 호흡 장애. 우리가 자다가 후 하면서 코골이가 심한 분들 잠을 잘 때 호흡이 막히고 숨이 끊어지는 것을 수면 호흡 장애란 말을 쓰고요. 이 사건 수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몽유병 그런 거 있죠. 자는 시간에 갑자기 일어나서 행동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건 수면인데요. 예를 들어 막 파킨슨 이런 게 있으면 원래 우리 잘 때는 몸의 근육이 다 이완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뭔가 조화가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자다가 막 정말 꿈에 있는 내용을 막 손짓발짓도 표현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런 뇌 퇴행성 장애가 있을 때도 사건 수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면 각성주기 장애, 불면증이 있는데 수면 각성주기 장애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한국에 있다 제가 미국 학회에 갔을 때 이 시차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생체 리듬하고 밖에 있는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뭔가 잠을 못 자고 뭐 낮에 졸리고 밤에 깨어 있고 이게 수면 각성주기 장애인 것 같습니다. 불면증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밤에 잠을 들어야 되는데 잠을 못 자고 두세 시간 계속 침대에 뒤척이는 것들 이게 불면증이죠. 이 수면 장애 종류에서 크게 눈 건강에 미치는 것들, 전신 건강에 미치는 것들은 이제 불면증, 수면 호흡 장애, 또 수면 각성 장애 등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수면 각성 중의 장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뭐 제가 학회에 갔다 얘기를 들었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시차가 바뀌지 않아도 우리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병원 같은 간호사분들 3교대하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낮에 출근했다 어떨 때 밤을 새야 되고 이렇게 낮밤이 바뀌는 쉽게 직업들이 있습니다. 경비하시는 경비원 분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데이 시프트가 있다가 나이트 시프트로 바뀌면서 밤에 일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 수면 각성주기 장애를 또 앓고 계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수면과 전신 질환이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난 논문과 뉴스인데요. 이 수면에 대한 연구입니다. 우리가 3분의 1 사람의 우리가 살면서 3분의 1은 잠을 자게 되는데 그 잠이 잘 안 올 때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수면 무호흡증과 이 전신 질환에 대한 문제는 이제 밝혀진 바가 많이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숨을 못 쉬는 거니까 당연히 몸에 어떤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근데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를 또 하면은 이 서울대학교에서 수면 가온 검사를 통해서 이 4,200명의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더니 보니까 불면증 환자 중에서 상당수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8.1배 이상 높은 거 굉장히 높죠. 높은 걸로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수면이 정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 비해서 원래 그 이유가 이게 몸은 이완을 하죠. 잘 때 우리 몸은 혈압도 떨어지고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줄고 부교감신경이 늘어나면서 몸에 이제 이완이 되죠. 근데 이완이 돼야 되는데 수면을 못 하니까 이완을 할 부교감신경이 안 나오고 계속 긴장하는 교감신경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혈압도 높아지고 네, 이런 문제 때문에
혈압 교감신경계 항진이나 혈압 상승, 뭐 콜티졸의 분비 상승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혈압 질환 또 대사 질환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논문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좀 재밌는 것은 이전에는 우리가 잠을 자다가 숨이 끊어지는 수면 무호흡만 이런 뭔가 뇌에 이런 저산소에 의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했는데 단순히 이런 잠을 못 자는 것도 잠을 못 이루는 것도 큰 우리 몸의 건강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골이 같은 경우를 좀 더 말씀드리면은 코골이는 아까 말씀드린 숨을 못 쉬면서 산소가 몸에 안 가니까 뇌 집중력 저하, 뇌경색 우울증 또한 고혈압 또 치매, 성기능 등 당뇨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고 익히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심혈관 질환 말고도 우리가 잠을 못 자는 경우에는 대사 질환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이 연구는 국내 연구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신 비만 환자들 대상으로 봤더니 특히 40대에서 가장 많은 게 이 수면 시간이 감소할수록 비만의 리스크가 높아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복부 비만 위험도 증가하는데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잠을 못 자는 경우에는 제일 첫째 호르몬 불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을 자면서 나와야 될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안 나오는데 그중에서 렙틴이라는 것들이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포만감을 유도하고 우리가 음식을 덜 먹게 합니다. 근데 잠을 못 자는 경우에는 이런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덜 나와서 우리가 계속 뭔가 더 탄수화물 탄수화물을 먹고 싶은 그런 욕구가 들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때 원래 몸이 이완되고 혈압이 떨어지고 부교감신경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계속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는 경우에 몸이 긴장을 하니까 콜티졸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비만이 유발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감신경 활성화는 결국 몸에 체내 지방이 축적되게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복부 비만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밤에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일수록 밤 시간이 또 길어지고 아무래도 낮에 깨어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저녁 이후에 뭐 야식이나 이런 것들을 더 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생활 패턴 변화까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의해서 잠을 못 자고 불면이 있는 분들이 더 전신 비만 또 복부 비만이 많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비만들은 몸의 여러 가지 대사장애, 당뇨나 아니면 고혈압, 또 심근 질환, 또 뇌경색 이런 것들까지 다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비만이 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신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데도 리스크를 높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콜롬비아 대학 연구 결과에서도 잠을 5시간 잠을 자는 사람, 잠을 못 자는 거죠. 저희가 평균 요즘 7시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 잠을 8시간 자는 사람보다 비만이 날 확률이 75% 정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이 증가한다는 연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뭐 전 세계 어디 나라나 다 통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잠을 못 자는 게 뭐 혈압, 대사질환 말고도 뇌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뇌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재미난 연구인데요. 우리가 이 불면증 같은 경우에 잠을 못 자는 경우에는 치매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 보면은 잠을 잘 못 자는 불면증 환자의 경우에는 치매 리스크가 한 2배 가까이 1.19배 가까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다른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에는 뭐 1.5배 정도 높다고 되어 있고요. 다른 위험들도 높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잠을 자면서 우리가 몸에 있는 뇌에 있는 노폐물들이 청소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치매의 원인은 이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자면서 몸에서 청소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수면이 부족하니까 청소가 안 되고 남아가지고 뇌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것들은 몸의 뇌에 저산소증과 더불어서 계속 타우 단백을 침착시키게 되고 치매를 빨리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밌는 게 저희 아들이 맨날 제가 잠 안 자고 일하고 있으면은 아빠 그러다 치매 생겨 막 그만하더라고요. 제가 막 맨 처음에는 무슨 소리야 그러다가 최근에 조사를 해보면서 야 진짜 잠을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 정신 건강이 중요하구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뇌에서 나오는 멜라토닌이라는 그런 호르몬 때문인데요. 밤이 되면은 몸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손가치라는 뇌 중심에 있는 부분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되는데 이 멜라토닌이 투여되면은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이라는 치매 유발 물질들을 치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뇌에 활성산소를 걷어내면서 몸에서 여러 가지 좋은 성분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면은 이 멜라토닌이 떨어지면서 수면 장애도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잠을 잘 때 나오는 멜라토닌이 우리가 불충분한 수면을 할 경우에 안 나오면서 여러 가지 뇌 노폐물이 쌓인다는 그런 얘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수면 무호흡뿐만 아니라 불면증조차도 우리 뇌와 또 전신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심혈관계에 고혈압뿐 아니라
내분비 질환, 당뇨나 어떤 그런 복부 지방 어 비만 이런 걸 유발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뇌질환까지 치매, 인지장애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면은 우리가 단순히 눈을 감고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좋은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수면 같은 경우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수면은 이렇게 총 4단계 단계와 마지막에 REM 수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총 단계가 보통 한 90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90분의 한 세트가 우리가 자는 동안에 여러 번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단계는 얕은 수면, 잠이 막 드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2단계, 3단계 갈수록 깊은 수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몸이 이완하게 되고 2단계에서는요. 이 3단계, 4단계로 가면은 뇌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뇌가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아침에서 낮에 했던 일들 중에서 중요한 일들은 저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없애고 이렇게 정보 처리를 하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에 3, 4단계 수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잠을 자면 개운하죠. 그 이유가 수면을 하면서 우리가 걸러내야 될 정보들, 필요 없는 정보들은 걸러내고 우리가 장기 메모리에 저장할 정보들은 저장하고 이렇게 분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치 방 청소를 한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수면을 하면 우리가 정말 개운하고 뭔가 안 좋았던 일들이 뭔가 한 템포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드는 것이 실질적으로 맞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REM 수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 REM 수면인데요. REM 수면은 Rapid Eye Movement, 눈이 막 움직인다는 게 REM 수면이랍니다. 그러니까 눈이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정보 처리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 REM 수면 동안에 뇌 회복이 이루어지고 몸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순간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수면 그램인데요. 1, 2, 3, 4 깊은 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보시면은 요 REM 슬립 위로 올라가면은 눈이 막 움직입니다. 좌우로. 그 슬립이 되는 거고요. 요 사이클이 보통 90분 정도 된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 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REM 수면 동안에 꿈을 꾸는데 이때 딱 깨는 경우에는 그 꿈을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수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수면 동안에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정보의 재처리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할 것들은 기억을 하고 필요 없는 것들 버리면서 주의력, 집중력 향상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잠을 자면서 우리가 마찬가지 스트레스 해소, 인지 기능 향상, 또한 감정 통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체 능력이 회복되죠. 면역력 향상, 또 에너지사 향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자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몸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고요. 우리의 뇌를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못 자고 다음날 출근하면 어떻습니까? 막 멍하죠. 뇌도 잘 안 움직이고 뭐 잘 안 헤어지고 막 실수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틀린 게 아니라 잠을 자면서 여러 가지 이런 몸에서 축적돼야 될 것들 에너지들이 안 만들어지니까 다음날 굉장히 힘든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에 보고 들은 정보들을 저장하여서 필요한 것들은 저장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딜리트해서 정리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아까 REM 수면을 통해서 최적화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면들을 다 겪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로 이런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Rapid Eye Movement, 잘 때 REM 수면을 통해서 정보의 재처리,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들은 받아들이고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는 일이 일어난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 보시면은요, 이렇게 눈을 좌우로 이 손을 따라보게 하고 눈을 좌우로 움직이게 하는 게 우리가 Eye Movement Desensitization Reprocessing, 우리가 EMDR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정신과에서 행해지는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굉장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들, 뭐 이라크나 전쟁터에 파병 갔다 온 그런 병사들이 스트레스 겪고 하는데 이렇게 그 자기가 스트레스 받던 상황을 이야기하고 눈을 좌우로 움직이는 이 행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해소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아직 논란이 있긴 하지만은 많은 에비던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이 눈의 움직임은 잠과 연관이 있고요. 결국 우리가 잠은 또 눈의 건강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구나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이제는 수면과 눈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죠. 근데 거꾸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시각으로 눈으로 본 정보들은 뇌를 통해서 처리가 되고 자는 동안에 이런 정보 처리들이 또 회복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은 단순히 보는 기능, 뭔가 사물을 인지하는 게 다가 아닐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비주얼 기능 말고도 non 비주얼 펑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체 시계, 각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감옥에서 독방 같은 데 가면은 막 감옥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공포스러워하죠. 그 이유가 독방에 가서 햇빛도 안 들어오는 데 가면은 생체 리듬이 다 깨집니다. 굉장히 고독하고요, 불안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을 가리고 밖에 햇빛을 차단시키면은 우리의 생체 시계가 망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눈으로 들어온 빛을 통해서 우리가 낮과 밤을 인지하게 되고 각성이 되게 되는데 이걸 다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는 각성 또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눈을 보시면은요, 여기 눈에 있는 세포들인데요. 기본적으로 보는 기능은 막대세포하고 원불세포가 합니다. 원불세포는 낮에 활동하고 막대세포는 주로 어두운 때 활동해서, 그래서 이 막대세포, 원불세포로 들어온 시각 정보들이 뇌에 CPG로 전달되죠. 이게 기본적으로 뇌의 보는 기능입니다. 눈의 보는 기능입니다. 하지만은 여기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망막에서 iPRGC라는 세포인데요. 이게 멜라노심 신경절 세포라는 건데 여기서 이 세포에서 빛을 받으면은 얘네들이 시교차 상하기라는 대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다시 송가체로 정보를 전달해서 멜라토닌을 조절하여서 몸에 어떤 하루의 주기, 서카디안 리듬이라는데 요거를 연결을 하죠.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요, 블루라이트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블루라이트를 받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iPRGC라는 세포들이 여기서 그 빛을 인지를 하게 되고요. 그 정보가 우리가 시교차 상액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생체 주기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멜라토닌을 송가체에 가서 멜라토닌 분비기를 억제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파란빛이 들어오니까 오늘은 낮이구나. 낮이니까 내가 각성해야겠구나. 그래서 잠을 자게 하는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을 그만 분비하라고 이 뇌의 중심에 있는 송가체한테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빛이 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각성하게 되는데, 거꾸로 말해서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저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사실 잘 때 잠을 그냥 자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막 열심히 봅니다. 쇼츠를 보고 하는데 그런 핸드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어떻습니까? 다시 눈을 각성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잘 때 사실 스마트폰 보는 거는 우리 수면 이상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블루라이트를 통해서 다시 눈의 iPRGC를 자극해서 이 잠을 자야 되는데 이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이 안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핸드폰을 꺼놓든지 아니면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쓰는 것이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 부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꾸로 말해서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iPRGC 세포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력이 안 좋으신 블라인디스 환자분들 중에서 눈이 실명하신 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가 이렇게 슬립 디스터번스, 그러니까 불면증에 시달린다 이런 보고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서카디안 생체 리듬이 망가져 있다. 그래서 낮과 밤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이런 논문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들의 기능은 분명히 우리 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을 못 자면은 눈이 피곤하다 말을 하는데 정말일까요? 잠을 못 자면 눈이 피곤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수면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회복 과정이 있는데 노폐물 배출, 영양분 보충 이런 게 일어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피부가 벗겨지는 것처럼 눈에도 상피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막이라고 해서 검은 자위, 그 맨 바깥에 상피세포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게 탈락하고 재생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밤에 자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충분히 잠을 못 자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눈에 있는 눈 표면에 있는 노폐물들이 다 청소되지 못하고 상피세포가 회복이 덜 돼 있는 상태에서 활성산소들이 그 안에 그대로 쌓이기 때문에 눈이 그만큼 건조해지고 충혈되고 따가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REM 수면 동안 자는 동안 막 눈이 움직이는 REM 수면 동안에 이러한 회복이 이루어지는데요. REM 수면 중에서 눈 안구 표면에 노폐물 제거 또 눈물막을 탄탄하게 하는 성분들이 공급이 되고 이런 것들이 되는데 우리가 충분히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 REM 수면이 짧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게 안 되면서 눈이 더 불편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눈 쪽 감염이 있는데요. 아직 요거는 의사들마다 좀 이게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적어도 제가 보면은 젊으신 분들 다래끼가 생겨가지고 막 오면은 물어봐요. 제가 혹시 최근에 시험 봤나요? 막 그런데 제가 학교가 건국대병이다 보니까 건대 학생들이 옵니다. 그런데 이 시험 때 학생들이 날밤 새고 잠을 못 자면은 다래끼 때문에 탱탱 눈이 부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원래는 이 눈꺼풀 표면에는 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뭐 폐렴알균, 포도알균이 살고 있는데 얘네들이 원래는 정상적인 면역 상태가 있을 때에는 활동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 몸에서 면역이 떨어지면은 얘네들이 활동을 하게 되고 그게 눈꺼풀 주변에 있는 땀샘에 염증을 일으키는 게 다래끼입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면은 눈꺼풀에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다래끼가 많이 생긴다는 어떤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게 굉장히 몸뿐만 아니라 눈꺼풀 면역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면 부족하면은 눈물 표면이 건조해져서 건조하고 충혈이 되고요. 그다음에 눈 표면이 건조하기 때문에 눈에 흐린 시야가 뿌옇게, 그러니까 눈물막이 눈 표면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감싸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시야가 흐리고 또한 눈꺼풀 주변 눈꺼풀 근육도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눈꺼풀 떨림. 우리도 뭐 시험 본다 밤새면은 아침에 막 눈이 팍 떨리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발생하고요. 눈이 건조하기 때문에 빛 번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각 기능 저하. 그러니까 주의가 산만해지죠. 우리가 뭔가 딱 보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런 반응이 늦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면 부족은 우리가 눈이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눈 기능 자체를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야간 운전 많이 하시는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게 좋습니다. 잘 못 취하는 경우에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눈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운전에도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 수면이 부족하면은 안구 표면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 때문에 결막이 확장돼서 눈이 빨개지는 충혈의 문제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불면증이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눈이 건조해집니다. REM 수면 동안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안구 표면의 재생, 또 눈물막 강화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면 부족한 경우에 안구 표면 염증이 증가하고 다음에 그로 인해 건조증으로 인한 충혈, 자극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따갑고 그다음에 눈이 아프고 또 이런 것들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생활할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눈 따갑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건조증 때문에 계속 눈물약을 넣어야 되죠. 이런 불편한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재미난 논문인데요. 슬립 디스오더, 잠을 잘 못 자는 경우에 이런 것들이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이렇게 안구 건조증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논문으로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논문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20대 성인에서 이 안구 건조증과 수면 스트레스 우울감 등의 연구를 분석을 한 건데요. 국립 건강 영양조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나라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사람들을 건강 정보를 모으는 건데요. 이 조사를 통해서 16,000명의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 봤습니다. 보니까 이 수면 시간과 안구 건조증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시간 미만으로 주무시는 경우에는 안구 건조증의 유병률이 더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7시간 적어도 이상을 자는 경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런 건조증에 의한 불편감에 노출될 리스크에 노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을 자면서 회복돼야 될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눈물 표면이 건조해지고 눈물막이 잘 깨지고 그로 염증이 생기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보면은 분명히 수면 자체가 우리 건조증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조증이 심하신 분들은 수면을 반드시 잘 취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제 외래에 그러니까 비주얼 스노우나 많은 분들이 오시면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그다음에 주무시기 전에 블루라이트나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뇌 신경성 질환들이 오시면은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뇌의 정상적인 대사를 유지하는 게 첫걸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흐린 시야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눈은 우리가 계속 정말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삼모체 근육이라고 있는데 이 삼모체 근육이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 카메라의 줌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보고 가까이 볼 때 줌이 계속 찌직 움직이죠. 근데 이것이 실제 눈에 있는 근육이 아니라 삼모체 근육입니다. 그러니까 삼모체 근육은 낮에는 계속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밤에 이제 우리가 잘 때 이완을 하게 되고 쉬게 되는데 잠을 막 못 자는 경우에는 이 근육이 충분히 못 쉬기 때문에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낮에 일을 할 때 초점이 잘 안 맞게 되고 뭔가 흔들려 보이고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재미난 연구들도 있습니다. 이 연구도 마찬가지로 이 수면 질과 또한 다른 건조증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인데요.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메타 연구라 가지고 다른 많은 보고된 연구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하는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에비던스가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총 우리가 41만 9천 명이랑 굉장히 많은 숫자들을 모아가지고 분석을 한 건데요. 이 수면이 안 좋을 경우에 아까 말씀처럼 눈 건조가 생기지만 거꾸로 안구 건조가 있으면 거꾸로 수면 장애도 생길 수 있다고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있으면 수면 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보통 2배에서 3배까지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수면과 건조증은 양방향성 어떤 바이디렉셔널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면이 부족하면은 건조증이 생기기도 하지만은 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거꾸로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것은 과다 수면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문제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에는 적정 수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8시간이라 했지만은 최근 UK 데이터뱅크라고 해서 영국에서 많은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7시간 수면이 좋다더라. 이런 연구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적정 우리가 수면을 통해서 뇌나 신체 리듬을 우리가 유지하는데 어떤 특정한 일정 시간의 수면이 좋다는 것이고 무조건 많이 잔다고 좋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면이 우리가 시간 또 질 보다 중요한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UK 데이터뱅크, UK 데이터뱅크는 영국에서 아까 70대에서 80살, 70에서 30대 70살, 70대에 성인 50만 명 데이터를 분석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 높습니다. 그 사람들의 소변, 혈액을 다 채취해서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굉장히 좀 신뢰할 만한 데이터고요. 이걸 보니까 7시간 정도가 최적이라더라. 이런 논문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우리의 뇌 문제뿐만 아니라 눈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절 기능이 안 돼가지고 뭔가 뿌옇게 보이고 또 선명도가 떨어지고 이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밖에도 눈꺼풀 떨림, 다음에 또한 다크서클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다크서클 같은 경우 우리가 자면서 이렇게 혈액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래 앉아 있을 때는 혈액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중력 방향으로 내려가는데 누워 있는 동안에는 이제 머리에 쌓이게 되죠. 근데 이 수면이 부족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체류된 혈액들이 잘 안 빠집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빠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좀 다크서클 퀭하게 보이죠.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된 바가 있고요. 그 밖에도 제 환자들 중에서는 사시가 있는 분들이 꽤 있는데 사시 있는 분들이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선생님 사시 때문에 복시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오고요. 특히 애들 같은 경우에는 복시는 말 안 하지만 엄마들이 최근 들어서 애가 눈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라고 봅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동안에 저희가 배터리랑 비교를 하거든요. 배터리랑 우리가 배터리를 잔 동안 충전을 해야지 다음날 100% 아니겠습니까? 근데 잠을 못 잔다는 것은 배터리를 충전을 못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터리가 막 50, 40밖에 안 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50, 40밖에 없으니까 배터리가 금방 다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못 자면은 원래는 내 눈을 이제 좌우를 맞춰주는 근육들이 있는데 이걸 외황근이랍니다. 얘네들의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낮에 배터리 달아버려가지고 잘 때 피곤할 때는 저녁 되면은 눈이 잘 초점을 못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초점을 맞춰서 이 멀리 가까이도 맞춰야 되지만은 좌우도 서로 같은 방향을 볼 수도 눈이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사시가 있는 경우에는 수면이 부족한 경우 그 사시가 좀 더 잘 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둘로 보이는 횟수가 많아지고 이런 불편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잠만 충분히 취하라고 해도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미난 논문인데 이거는 이제 안면 연축, 눈꺼풀 막 떨리는 질환, 요 질환과 이 수면 부족이 연관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글림파틱스라 해가지고 우리가 뇌에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을 치우는 우리 몸에 하수도가 있습니다. 근데 잠을 못 자는 경우에 이 글림파틱스가 잘 기능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뇌의 퇴행성 변화를 일으켜서 눈꺼풀이 막 떨리고 감기는 안검 연축에도 영향을 준다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검 연축 환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오시면은 말씀드리는 게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런 이유가 다 여기에서 관련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룻밤만 잘 못 자도 시각 처리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재미난 연구인데 실제로 잠을 잘 못 자는 경우에 얼마만큼 우리가 시각 처리 기능이 떨어지는지를 본 연구입니다. 그래서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이제 19명의 운전 전문가시죠. 그러니까 야간 운전도 하시고 장거리 뛰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정상적인 수면 상태하고 그다음에 하루 동안 잠을 못 자게 한 상태랑 서로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근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잠을 못 잘수록 시각 피질에서 처리 속도가 떨어지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잠을 잘 못 자니까 우리가 행동학적 결과에서는 놓친 반응, 즉 다시 말해서 갑자기 사람이 앞에 지나가야 되는데 놓치는 것이죠. 이런 놓친 반응들이 더 증가를 하고요. 뇌파 같은 경우에서는 잠을 잘 못 자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뇌가 활성도가 떨어지고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유발전이라고 해서 눈에 자극을 주고 뇌에서 얼마만큼 그 자극을 빨리 측정하는지를 보는 게 시유발전인데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해보니까 자극을 받았을 때 이 자극을 받고서 뭔가 인지하는 시간은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뇌에서 처리하는 시간이 심각하게 지연된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운전하다가 잘 못 잔 경우에는 사람이 오면은 사람이 오는 것까지 발견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사람이 오니까 내가 브레이크를 밟고 서야겠구나라는 행동이 늦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잘 못 자면은 운전할 때도 그만큼 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처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수면 부족은 눈에 다른 비가역적인 변화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수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녹내장애 위험을 높이는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녹내장애 위험을 높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못 자는 경우에는
뇌의 안구에도 혈류가 감소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들 때문에 안압이 오르게 되고 그런 아까 멜라토닌이나 여러 가지 자면서 나오는 신경 보호 물질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미국 저널에서는 잠을 못 자는 경우에는 녹내장의 리스크가 한 40% 정도까지 증가할 수 있다더라. 이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6시간 이만을 못 자면은 위험이 높아진다더라. 이런 보고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K 데이터뱅크 굉장히 좋은 자료죠. 이걸 가지고 이 수면과 녹내장의 리스크를 분석한 논문인데요. 여기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수죠. 그러니까 40만 명이 넘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10년 동안 봤더니 이 5가지 어떤 잠을 잘 못 자는 경우나 자는 시간이 짧거나 이런 경우에는 많은 문제 발생했는데요. 특히나 이런 경우들 이제 불면증과 코골이가 같이 있는 경우들이 더 문제가 큰데 이런 경우에서 뇌에 안압이 오르고 또한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시신경에 피가 잘 안 통하는 문제를 만들어서 시신경의 허열, 피가 잘 안 가서 결국 녹내장의 변화, 망막 신경 세포절의 변화를 유발하더라. 이런 것들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녹내장이 있는 분들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게 또 거꾸로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황반변성의 리스크도 올라갑니다. 황반변성은 망막 중심부가 이제 망가지는 게 황반변성인데요. 잠을 잘 못 자는 경우에는 망막에 이 활성산소가 쌓이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망막 여러 가지 변성들이 빨리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황반변성이 있는 분들이 거꾸로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되고요. 이 황반변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경 보호 물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더 리스크가 더 올라가고 이로 인해서 더 실명의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시 인구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수면과도 근시가 굉장히 연구했던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동양인들 이게 정말 다 안경을 끼고 있죠. 저도 안경을 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90% 가까이가 근시입니다. 보시면은 한국은 급격하게 근시가 높아져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90% 가까이 이렇게 저같이 안경을 끼는 근시인데요. 이 근시가 단순히 눈이 나쁘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눈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근시는 눈이 앞뒤로 길어지는 축성 근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풍선도 훅 불면은 점점점 길어지다가 펑 터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눈도 이렇게 앞뒤로 길어지는 게 근시인데 이렇게 근시가 되면은 망막 주변부가 약해집니다. 약해지면서 풍선 터지는 것처럼 주변부 이렇게 약해지면 볼록한 부분이 뭔가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근시성 황반 변성인데요. 망막이 약해진 부분이 이렇게 하얗게 바뀌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서서히 수익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애 심사 나가고 보면은 옛날보다 확실히 이런 근시성 황반 변성에 의해서 시력에 문제 있는 분들이 훨씬 늘어난다는 이 느낌을 개인적으로 좀 받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근시성 실명 인구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앞으로 2050년 되면은 이 근시로 인해서 실명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1,8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WHO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시라는 것은 굉장히 눈의 실명과 연관된 큰 문제인데요. 문제는 충분히 잠을 못 자는 경우에는 이런 근시 발생 리스크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충분한 수면, 낮은 수면의 질 이런 것들이 다 문제를 주는데요. 이런 것이 있을수록 근시가 높아지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생체 주기가 있다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생체 주기가 깨지는 것이죠. 잘 못 자면은 생체 주기가 깨지면서 이런 생체 교란이 더욱더 근시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밤에 계속 빛에 노출되면은 근시를 억제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근시 영향을 주고요. 또 상대적으로 잠을 못 자고 늦게까지 깨어 있는 경우가 애들이 또 공부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공부하면서 과도한 근거리 학업 이런 것들이 또 근시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을 잘 못 자는 자체가 우리 아이들의 눈 건강에도 굉장히 해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거꾸로 근시가 있는 아이들이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 망막에 IPRGC라는 세포가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몸에 우리 생체 시계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근시로 인해서 망막이 망가지고 약해지는 경우에는 그런 세포들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거꾸로 수면장애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근시와 수면은 서로 양방향성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이런 수면장애 리스크가 높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블루라이트 노출이 많이 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각성을 또 유발해서 잠을 잘 못 자게 하고 더군다나 우리가 디지털 기기에 집중하고 있으면은 눈이 피로해지고요. 그다음에
눈이 건조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까 사실 건조한 것 자체가 또 불면증 연관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중, 이중 타격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더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청색광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있는 망막의 IP-RGC한 세포에 자극을 해서 송과체에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시켜서 우리가 각성하게 하게 되고요. 잘 못 자기 때문에 취침 1시간 전에는 저희가 보통 핸드폰이나 전자기기를 좀 하지 말거나 아니면 블루라이트 모드를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런 분들입니다. 이제 야간 교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밤에 일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밤에 이런 일하시는 분들은 생체 리듬이 깨지면서 어떤 몸의 자연스러운 회복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일수록 안구 건조증의 리스크가 높아지고요. 이제 이런 분들은 또 재미난 것은 눈에 단순히 건조한 것뿐만 아니라 망막, 특히 황반 변성의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논문들도 있는데요. 50세 이상 한국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니 인공 조명, 이렇게 밤에 밝은 것이죠. 밤에 밝은 조명이 많이 있는 지역에 사는 분일수록 황반 변성의 리스크가 높아졌다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면서 몸에서 멜라토닌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신경 보호 물질 효과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낮밤이 바뀌거나 밤에도 이 많은 빛을 받는 분들은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황반 변성 망막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망막 멜라토닌이 망막 보호기능 하는 역할들은 우리가 동물 실험 이런 걸 통해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생체 주기, 생체 리듬을 따라야 되는데 그게 깨진 분들일수록 이런 여러 가지 망막 황반 변성 건조증의 리스크가 더 높아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수면 무호흡증인데요. 이 수면 무호흡증은 이건 이제 빨리 정말 고쳐야 될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걸 자는 동안에는 몸이 이완을 하게 된다 말씀드렸죠. 이완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제 근육들이 다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근데 이 목이 짧고 비만하시 이러신 분들은 요 뒤로 밀린 근육 자체가 호흡 기도를 막습니다. 막기 때문에 코골이 그 소리 나는 자체가 요 좁아진 기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소리거든요. 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수면이 밤에 잘 안 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되면은요. 첫 번째로 뇌에 우리 몸이 저산소증에 빠지게 됩니다. 공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몸에서 이산화탄소가 몸에 저류됩니다. 이산화탄소가 쌓이는 거죠, 몸 안에. 그리고 끝으로는 이런 수면 무호흡 막히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흉부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것을 가슴에 밀면서 요 높이 이 폐쇄를 해소하기 위해서 흉부압이 높아지는데 이 흉부압이 높아지면은 뇌에서 들어온 심장으로 들어올 혈류를 이 높아진 흉부압이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심장에서 나간 혈류가 뇌를 돌아서 다시 이 심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높아진 흉부 압력이 다시 돌아오는 걸 막는 것이죠. 막으면은 어떻습니까? 자꾸 뇌에 혈액이 쌓이게 되고요. 뇌의 압력이 높아지죠. 그 높아진 압력은 결국은 뇌압을 상승시키게 되고요. 뇌압이 상승되면은 눈으로 가는 혈류장애, 눈으로 가는 시신경의 혈액순환을 막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는데 대표적으로 시신경 압력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시신경이 붓게 됩니다. 붓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시신경에 피가 터지면서 아래쪽에 환자들이 뿌옇게 안 보인다고 하시는데 이런 분들 중에서는 그 야간 코골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이걸 우리가 허혈성 시신경병증이라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무시는 동안에 이 수면 무호흡 때문에 피가 안 통하면서 시신경이 망가지는 병들입니다. 이런 경우는 회복이 잘 안 되는 어떤 비가역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수면 무호흡증 있는 분들은 고쳐야지 이걸 놔두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질환과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들이 있는 분들이 망막 신경 섬유가 얇아지면서 녹내장의 잘 리스크가 높아진다 이런 논문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은 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뇌의 뇌졸중, 알츠하이머를 높이는 리스크로서도 잘 알려져 있고요. 그 밖에도 뭐 고혈압, 당뇨, 두통 이런 것들 성기능 장애까지 다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 싶으시면은 수면 다원 검사 받으시고요. 체중 감소나 아니면 이 양압기라고 해가지고 자는 동안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는 기계 이런 것들 해서 그걸 반드시 고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수면은 자면서 우리 몸이 내부적으로 정비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도 정기적으로 정비를 받는 것처럼 수면은 매일매일 우리 몸의 생활이 정비를 받으면서 회복되고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회복의 어떤 시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에는요, 뇌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제 버려질 것은 버려지고 기억될 것은 기억되는 그런 과정을 일으키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뇌에 있는 활성산소 이런 것들이 멜라토닌에 의해서 치워지면서 뇌가 회복되고 세포들이 복구되는 시간입니다.
눈도 마찬가지로 눈도 쉬면서 삼모체 근육도 이완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눈의 건조증, 활성산소 이런 것들이 치워지고 눈물막이 단단해지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전신적으로도 안 좋죠.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치매 리스크도 증가하고 그 밖에도 당뇨, 명 시스템 저하 이런 많은 문제를 가지게 되고요. 잠을 많이 못 자는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멍해지기 때문에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발음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sleep deprived eye,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경우에는 6시간 정도 못 자는 그런 경우에 이르면은 단순히 눈이 피로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실제로 기능장애까지 유발이 된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면 부족은 단순히 눈이 피곤한 게 아니라 정말 기능까지도 이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눈의 피로와 시야 흐림, 건조증, 초점을 잘 안 맞춰 초점 조절 장애, 그다음에 민감도 증가, 눈꺼풀 떨림, 안검 경련 악화, 시각 피질 기능 장애로 인해서 어떤 반응이 느려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사시가 있는 경우에는 눈에 초점을 잘 못 맞춰 복시로 보이기도 할 수 있고 이런 문제 나타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장기간 이 수면 부족이 이제 지속되는 경우에는 황반 변성, 또한 소화 같은 경우에는 근시, 또한 녹내장애 증가 이런 것들이 유발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침 시간 1시간 전에는 블루라이트 차단하고 스마트폰, 타블렛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해야 되고요. 그리고 규칙적인 습관을 좀 기르기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내가 잔다. 불규칙하면 그만큼 몸도 헷갈리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잠을 드는 게 좋습니다. 그 수면 위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지나친 카페인 섭취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을 특히 저녁 때 많이 드시면 잘 못 잘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잠자기 10분 전에는 우리가 가만히 눈을 감고 필요하면 안마 커튼 같은 걸로 좀 쉬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가 혹시 수면 무호흡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 체크를 하셔서 고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수면 위생을 지키고 하면서 충분한 수면을 취할 때 우리가 눈 건강도 지킬 수 있고요. 또한 전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이 우리의 눈을 보호하는 거고요. 우리의 또 건강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한번 또 남는 시간은 제가 여러분이 올려주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빈님, 스마일 라식하고 2일 후에 영화관에서 영화 봐도 될까요? 너무 보고 싶은데요. 봐도 괜찮습니다. 스마일 라식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라섹하고 달리 라섹은 앞에부터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라섹은 수술이 아프죠. 근데 스마일 라식은 이제 각막이 있으면 각막의 중간층을 빼는 것입니다. 빼기 때문에 각막이 회복되는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빨라가지고 스마일 라식 후에는 통증이 별로 없는 것이 굉장히 장점이기 때문에 2일 후에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보다가 눈이 좀 피곤하고 아프다 그러면 억지로 보지 마시고요. 눈을 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순시민님, 저는 망막에 기스가 크게 있는데 레이저를 하면은 부작용이 있을까요? 저 담당 선생님께서 비문증이나 눈이 번쩍거리면 그때는 바로 레이저 치료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찢어지면 하라는데요. 레이저 치료도 부작용이 있을까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부작용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망막에 기스가 있다는 말은 망막 주변부가 약해져 있다는 뜻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고도 근시가 있으면은 눈이 앞뒤로 길어진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풍선이 길어지면 주변부가 약해져서 펑 터지는 것처럼 고도 근시가 있으면은 망막 주변이 약해집니다. 약해지면은 망막 주변부에 변성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런 변성인 부위에 레이저를 예방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레이저를 하면은 변성에서 구멍이 생기더라도 그게 더 번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벽지가 찢어진 부분에 옆에 압정을 박아가지고 벽지가 더 찢어지를 막는 것이죠. 이런 게 바로 레이저의 역할인데요. 레이저는 사실은 부작용이 없는데 간혹 가다가 제 환자 중에서는 이 레이저를 치료받고서 비주얼 스노가 발생해서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러니까 레이저의 어떤 강한 빗자극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영향을 주는 건데요. 근데 사실 이런 리스크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어떤 레이저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안전하다 말씀을 드리고 권하고 있습니다. 권희님, 쌤 오랜만이에요. 제가 눈이 피로 증상이 있는데 오늘 질문이랑 피로 증상이 있는데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새벽에 눈으로 깨어 있어요. 잠 잘 때 폰 시력이 저하되더라고요. 폰을 멀리하는 게 맞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폰을 많이 보는 경우에는 거기서 나오는 빛자극이 망막에 우리가 IPRGC라는 망막 세포를 깨웁니다. 깨우면은 걔가
송과체로 가서 송과체에서 야 지금 우리가 각성해야 돼 낮은가 봐라는 신호를 주게 되죠. 그러니까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떨어지면서 우리가 뭐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무실 때 핸드폰을 1시간 전부터는 좀 시청 안 하시는 게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잠자리에 빨리 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핸드폰을 보시면은 좋은 수면을 취하는 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당한 이제 우리가 수면을 취하고 만약에 꼭 봐야 될 거라 하더라도 뭐 이제 이제 블루 저기 청색 파장을 차단하는 어떤 모드, 블루 차단 모드를 켜시든지 아니면 그런 필터 환경도 있거든요. 고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님 안녕하세요. 제가 내사시가 있어서 잠을 잘 못 자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복시가 심해지던데 정기 검진 시에는 컨디션이 좋아서 그런지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만큼은 아닌 상태에서 늘 검진을 받게 됩니다. 수술할 경우에 컨디션 좋은 상태에서 수술을 받게 되나요?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제 환자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가 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푹 자는 게 배터리가 100%이기 때문에 내사시는 눈이 몰려있는 내사시거든요. 근데 배터리가 좋으니까 눈을 이렇게 벌려서 필 수 있거든요. 이렇게요. 그래서 환자분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저는 내사시가 있는데 피곤할 때만 주로 발생을 해요. 근데 수술하면은 이거 거꾸로 정신이 말딱말딱할 때는 외사시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주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을 때 하나로 보이는 거는 내사시는 그만큼 있는 건데 내가 힘을 줘서 억지로 피는 거거든요. 피는 거고 억지로 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할 때는 그 억지로 피는 양을 다 교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하시면 내가 눈을 힘을 안 주고도 편안한 상태에서 똑바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수술을 했다고 해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피곤한 상태에서 많은 내사시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수술했다고 해서 거꾸로 눈이 외사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을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 환자도 많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가을 옥수수님, 최근 눈에 다래끼가 자주 나는데 밤에 잘 때 블라인드나 커튼을 설치를 안 해서 편의점 불빛이랑 아침에 햇빛에 일찍 노출되는데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저도 비슷합니다. 저도 아파트 단지 내에 너무 가로등이 밝더라고요. 밝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쉽게 잠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집에 암막 커튼을 치고 잠을 들게 하는데요. 이게 잠에 이게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뭐 밖에 너무 빛이 밝으면은 커튼을 치고 하는 게 우리 숙면에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아침에 햇빛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각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거예요. 여름에 만약에 내가 여름에 여름 같은 경우는 해가 뭐 5시면 뜨지 않습니까? 5시, 5시 반 뜨는데 이럴 때 내가 숙면을 취하는 게 문제가 있다 싶으시면은 그때는 커튼을 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빛 자극들이 우리 몸에 각성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런 사이클이 안 맞는 것 같다 싶으시면은 여름 같은 경우에 해가 일찍 뜨는 경우에는 커튼을 치는 것이 좀 더 숙면을 취하는 데 좋을 것 같고요. 수면은 몇 시간 자는 게 좋나요? 네. 낮잠도 자는 게 좋은가요? 주셨는데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수면은 보통 저희가 예전에는 보통 8시간이 좋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최근 데이터는 7시간을 좀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요. 낮잠 같은 경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할 수면이라죠. 분할 수면인데 수면을 나눠서 자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대표적으로 되게 유명한 게 호날두죠. 호날두가 분할 수면으로 유명한데 제가 왜 분할 수면인지 모르겠지만 호날두는 아마도 이렇게 뭐 이곳 저곳을 막 이동하면서 축구 경기를 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룻밤이라도 잠을 잘 못 자거나 그러면은 담배 컨디션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분할 수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렘 수면에 이르는 시간이 보통 90분이 한 사이클이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렘 수면에 이르고 한 사이클 90분을 나눠서 자는 거죠, 하루에요. 그러니까 6시간, 7시간을 통으로 자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시간 반씩 4번을 자거나 이런 식으로 나눠 자는 게 분할 수면인데 대표적으로 낮잠이 분할 수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크게 자고 낮에 조금 자는 것이죠. 근데 이런 수면을 낮잠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데 낮에 낮잠을 통해서 내가 피로가 회복되고 좋다. 그리고 밤에 잘 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은 낮잠도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체 리듬과 자기 스케줄 따라서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만사님, 수면 부족이 누적되면은 시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녹내장 위험이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사실인가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이제 모든 의사들이 100% 동의한다 이것까지 아닌데 많은 데이터들이 사실은 수면 부족과 녹내장의 영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면 부족 시 어떤 녹내장 시신경으로 가는
녹는 리스크들이 조금씩 올라간다는 논문들은 많이 연구에 보고하고 있고요. 특히나 수면 무호흡이나 코골이가 있을 때 더 심하다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농장이 있는 분들, 황금변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수면 중에 나와 가지 여러 가지 좋은 호르몬들, 어떤 노폐물을 걸러주는 기능들을 우리가 충분히 유지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좀 말씀드리면은 수면 부족이 누적되는 것은 우리 몸에, 특히 눈에, 시신경에 영향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정직한 세상님, 밤에 스마트폰 보다가 잠들 때 많은데 이런 패턴이 눈 건강에 안 좋다고 하시는데 특히 어떤 부분이 손상이 되는 건가 해서 이 밤에 스마트폰을 본다고 해서 눈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정상 1.0인 시력이었는데 밤에 스마트폰을 본다고 해서 시력이 영구적으로 망가져 가지고 시신경이 망가져 가지고 뭐 실명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 때문에 내가 수면이 잘 안 되는 수면 부족에 빠지게 되고 이게 만성적으로 가면은 다른 여러 가지 뭐 아까 말씀 문제점들 전신주로는 복부 비만 아니면 고혈압 뭐 눈으로는 녹내장 이런 리스크가 다 조금씩 더해져 가지고 몸의 전반적인 건강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잘 때 이것 때문에 실명하고 그런 거 아닌데 이런 것들이 장기간 누적되면은 몸의 전신적인 어떤 혈압, 대사 질환 영향을 줄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을왕님, 요즘 안구 피로가 만성화되고 주위가 항상 뻐근하고 무겁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비타민이 들어있는 안약이 도움이 될까요? 말씀 주셨는데요. 약국에 보면은 뭐 비타민 안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약품의 성분들을 보시면은요. 비타민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모체근의 조절을 활성화시키는 아세트콜린도 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약들은 충혈 억제제도 들어가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넣으면은 충혈도 좋아지고 뭐 민트까지 있어가지고 화한 느낌도 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넣는 건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약 중에서는 스테로이드 성분들이 일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약들 중에서는 혈관 수축 효과 있는 약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간 썼을 때 눈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 대표적으로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쓰면 안아볼리기도 하고 혈관 수축제에 있는 약을 쓰면은 눈이 하얗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은 좋은데 장기적으로 쓰다 끊는 경우에 오히려 반동 현상 때문에 더 충혈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잠깐 쓸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둑파니님, 하품하면은 눈물이 엄청 많이 흘러서 책상에 눈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눈도 따갑고 눈에 계속 눈곱 같은 게 끼는데 정상인가요? 근데 그거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하품을 하면 눈물이 날 수 있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하품할 때 말고도 일상적일 때 눈물이 난다 그러면은 눈물길이 막혀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만약에 내가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계속 눈물이 나서 실내에서 눈물을 닦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한번 눈물길이 막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삐뽀삐님 52세 여자입니다. 안구 건조라고 하는데 계속 눈꺼풀에 눈물이 있어서 불편합니다. 근데 건조증이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사실 요 질문도 제가 전화자분들께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친구랑 어렸을 때 눈싸움 한다고 어떻습니까? 눈을 크게 부릅뜨고 있으면은 눈을 뜨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 눈물이 마르다가 갑자기 눈이 아프면서 눈물이 왈칵 나는 느낌 받아본 적 있나요? 그래서 눈이 마르면은 몸에서는 이 마른 눈을 어떻게든 회복시키기 위해서 눈물을 억지로 쥐어 짜냅니다. 근데 그때 나오는 눈물은 일종의 갑작스럽게 막 이렇게 막 만들어낸 짜낸 눈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눈물과 달리는 좀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막 임기응변한 눈물이기 때문에 원래 있는 눈물에 있는 좋은 성분들 뭐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마르면은 눈물이 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거꾸로 건조증을 치료하면 눈물이 안 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눈싸움 한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거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안과에서 내 눈물이 나서 왔는데 선생님이 거꾸로 눈물약을 처방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눈물약을 열심히 넣으시고 또 눈에 찜질도 열심히 해보시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행복님, 제가 불면증이 심한데요. 매일 늦게 자면 결국 사시도 계속 나빠지나요? 어렸을 때 사시 수술 여러 번 했다고 하셔서 더 이상 수술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나요?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시가 결국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라톤을 한다고 다리가 망가지진 않죠. 다리가 피곤할 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면증이 있고 잠을 잘 못 자는 경우는 사시가 발현이 많이 됩니다. 발현이 잘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사시 자체가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시가 있다 하더라도 눈에는 자동차에 우리가 자율주행 모드처럼
내가 근육이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춰주는 자율주행 모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초점이 어느 정도 내가 1시간 있어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잠을 못 자면은 그 배터리가 떨어지면서 자율주행 모드가 망가지면서 초점을 잘 못 맞추는 것뿐이지 있는 사시 자체가 망가지고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라톤을 한다 다리가 망가지지는 않고 단지 피곤할 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좋은 말씀,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게 저희가 수면과 그다음에 전신 건강, 눈 건강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수면 취하시고 100세까지 좋은 눈 잘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